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시모의 TJ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우주테크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펴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달 반 정도는 이쪽에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우주테크 관련해서 이미 리서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도 많이 정보를 접하시고 했을 건데 우주테크 산업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살펴보면 대략 이런 건 것 같아요. 인공위성을 제작하거나 인공위성을 우주상에 쏘고 그 다음에 관측하고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 탐사 장비를 제작하고 그리고 또 위성을 올리려면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발사체를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성에서 관측했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내용을 뽑아내는 그런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산업들 말고도 수많은 산업이 있을 건데, 이들 산업들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우주테크라고 하고, 그동안에는 우주테크 산업이 거의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한 민간에서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끌어가고 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산업이 무르익지 않아서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상장된 기업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 중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면 다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이거 우리가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산업에서 꼭 텐베거가 몇 개씩 나오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산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산업 분석이고 산업 분석을 할 때는 밸류체인을 딱 우선적으로 살펴보죠. 밸류체인 영역 내에 어떤 게 키포인트고 그 키포인트에 적합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우주테크 산업 역시도 한번 밸류체인을 살펴볼게요. 우주테크 산업의 밸류체인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위성이나 탐사선이나 우주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 발사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위성 같은 거를 우주상에 띄워놓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지구상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전송을 하는 거죠. 밸류체인 내에 포진해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성 제조 관련해서는 여기 보잉 항공기 만드는 회사, 에어버스도 항공기 만드는 회사, 로키드 마틴 방산회사, 노스트롭 그루먼 방산회사, 팔레스 유럽에 있는 방산회사, 프랑스 회사죠. 근데 우리가 이런 회사 투자하려고 밸류체인 보는 건 아닐 거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스타트업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투이티브 머신, 달 탐사하는 회사, 최근에 상장했던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레드와이어, 모멘투스 이쪽에 있는 업체는 다소 생소한 업체들이 많으실 텐데 발사 서비스 쪽으로 가면 이제 익숙한 회사들이 나오죠.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로켓랩, 블루오리진,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분석 쪽에 가면 제 채널에서도 몇 개월 전에 다뤘었던 플래닛랩스 같은 회사.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 회사 같은 경우는 에스리에리스, 여기도 방산회사죠. 그리고 마지막 위성 통신 사업자 쪽으로 가면 여기도 또 이제 익숙한 회사들 많네요. 스타링크,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그리고 최근 엄청나게 핫한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밸류체인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면 그냥 단순 기업 나열에 불과하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이런 회사들이 있나 보다. 그냥 너무 많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식의 밸류체인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밸류체인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테크 산업도 ICT 산업의 일종인 것 같거든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산업. 그동안에 제 영상에서 ICT 기업을 볼 때마다 제가 밸류체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죠. C, P, N, T,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이 밸류체인 그릴 때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숙지하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봤을 때 우주테크 산업도 이 CPNT 밸류체인으로 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컨텐츠 영역 같은 경우는 위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거, 이쪽 그 영역이 컨텐츠 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랫폼 쪽은 아직 없죠. 우주테크 쪽에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는 위성을 띄워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뭐 위성 통신 사업자들, 이런 업체들이 네트워크에 해당할 거고, 마지막에 이 터미널 쪽은 인공위성을 제조하거나, 그 다음에 발사체를 만들거나, 달 탐사선을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이 터미널,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CPNT 밸류체인으로 우주테크 산업을 뿌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그동안에 어떤 사업자들이 성공을 했고 그 회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공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네트워크 쪽을 보시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 닷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인터넷이 막 곽광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에 지금처럼 DSL 모뎀이 아니었고 인터넷을 하려면 전화선을 꼽아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됐었죠. 그때 이 전화선을 꼽아서 인터넷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들,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도 광고를 계속 보면 광고창을 컴퓨터에 띄워놓으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업자들도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각 나라마다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 SKT, LG 이 세 개 업체가 과점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T&T나 컴캐스트가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투자자들은 경기방어주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초창기에 이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경기방어주로 자리 잡는다. 배당주가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주테크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쪽이 주로 이제 위성통신 사업자들인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위성통신 사업자들 있잖아요. 스타링크, 그 다음에 아마존, 원웹, 비아셋, 인마셋 진짜 많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적에도 통신 위성 띄우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100기 이상 띄우겠다고 발표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회사를 선택해서 초창기에 투자하면 소수의 업체가 살아남을 때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갈 테고 이 업체가 소수의 업체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우리가 매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탈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쪽 볼게요. 컨텐츠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십 배 주가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영역이죠. 닷컴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초창기에 야후가 있었죠. 야후의 컨텐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메일 컨텐츠를 가지고 플랫폼화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서치 엔진이었죠. 초반에 구글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논문들을 마구잡이로 삼아와서 DB로 구축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결국은 되게 퀄리티 있는 서치 결과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구글은 또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잘생긴 애들 사진 이렇게 막 올려놓고 거의 투표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페이스북이 빨리 플랫폼화해서 지금의 메타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 시대를 보면 또 팔란티어가 있죠. 팔란티어는 미국 정보기관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사의 AI를 학습해서 플랫폼화를 시켰고 이 플랫폼을 지금은 상업 고객으로 확장을 하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그래서 우주테크 쪽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마 이 컨텐츠 쪽이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업체들이 될 텐데 여기는 누가 빨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플랫폼화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텐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구글, 페이스북,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쪽에 해당하는 우주테크 업체들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길게 살펴보시다가 적당한 시점이 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 때 1, 2불 할 때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수천 배의 수익을 내고 있겠지만 그래도 뒤늦게 상황 다 보고 투자해도 10배, 20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쪽 컨텐츠 영역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터미널 쪽. 터미널 쪽은 간단하게 아이폰하고 테슬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애플에서 아이폰 만들기 전에 휴대폰 시장은 에릭슨, 노키아, 그다음에 소니, 모토로라 이런 업체들이 시장의 주도 사업자였는데 애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딱 출시하고 완전히 판이 뒤집혀 버렸죠.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난 뒤로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따라오긴 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에서 시장을 개발을 했고 이 애플이 정말 단물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시장을 개화한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고 테슬라가 초창기에 좋은 시절은 다 보낸 것 같아요. 단물은 테슬라가 다 먹고 지금은 전기차 회사들이 수익 내는 업체들이 없잖아요. 거의 피 터지는 가격 싸움이 돼버렸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터미널 영역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떤 회사든 간에 되게 나이스한 기기를 빨리 시장에 출시하고 이 기기를 통해서 그 시장의 룰 세터가 돼야 된다. 그 시장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유사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런 후발주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단가 싸움이 되니까. 아무튼 우리는 우주테크 산업에서 여기 컨텐츠, 네트워크, 터미널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 중에서 이 키포인트에 부합하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더 핵심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쪽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쪽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는 업체를 빨리 투자해서 주가 상승분을 다 노리고 시장이 과점 상태에 접어들면 그때서부터는 배당을 누려야 된다. 요게 투자의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회사를 한번 꼭 찾아봅시다. 이렇게 오늘은 우주테크 산업 밸류체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네트워크 영역부터 샅샅이 뒤져서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